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제3국 선박 안전 통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경우 타격을 하겠다며 경고를 무시한 미국 함정 한 척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주에서 수급자 중 14,000여 명이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실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한 30대 한인 여성이 끈질긴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14발의 총격을 맞아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67기가 착륙 중 트럭과 가로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와 부딪힌 트럭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제3국 선박 안전 통항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경우 타격하겠다며 맞섰고 경고를 무시한 미국 함정 한 척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며 나는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승무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동 시간 4일 오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도 곧바로 유도미사일 구축함, 지상 해상 기반 항공기 100여 대, 다영역 무인 플랫폼, 병력 15,000명 등을 프로젝트 프리덤에 투입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 압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국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X에 올린 경고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체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해군 프리기탐 한 척이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의 공격 경고를 무시한 후 2발의 미사일에 맞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프리기탐이 미사일 공격 후 항로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부 군사령부는 이란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령부는 미사일에 맞은 미 해군 함선은 단 한 척도 없다면서 미군은 자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지난 주말 이후 휘발유 가격이 4달러 50센트에 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격 상승 속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갤런당 33센트 오른 4달러 39센트가 되면서 미국인들이 일일 하루에만 1억 2,500만 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새 33센트만큼 크게 오른 것은 이란 전쟁 시작 직후인 지난 3월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데이터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바쁜 여름 주행 시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공급이 더욱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약 3억 7,500만 갤런의 휘발유를 주유합니다. 따라서 1일에 미국인들은 지난달 24일보다 약 1억 2,500만 달러를 더 지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 가격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7센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격 상승 속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1일 평균 가격은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9주 전보다 1달러 41센트 더 높았습니다. 이는 9주 동안 가격 상승폭으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른 것입니다. 한편 오늘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4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평균 가격은 4달러 46센트, 뉴저지 4달러 42센트이며 캘리포니아주는 6달러 11센트입니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주에서는 수급자 중 14,000여 명이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어제 농무부가 전국 단위의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공식적으로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미국 최대 규모의 연방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입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최근 X에 한 주에서만 스냅 혜택을 받는 사람 가운데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1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십만 달러짜리 차량을 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특히 광범위 범주별 자격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스냅 신청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인데 보수 진영에선 자산 심사가 느슨해지는 통로가 됐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해당 허점을 고치는 작업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취임 이후 주 정부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중복 수급자와 사망자 명의 수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2번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50만 명, 사망자 명의 수급자가 24만 4천 명 확인됐다며 이는 자료를 제공한 공화당 주들만 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푸드스탬프 제도를 불법으로 이용한 895명을 체포했다며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수급자 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단속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 스냅 수급자는 420만 명 감소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실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 산하 납세자 보호기관인 납세자 권익보호실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IRS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지는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세법상 연방 재난선포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은 늦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벌금이나 이자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급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3가지입니다. 적기 신고 미이행, 세금 미납, 예납 세금 미납에 대해 부과된 벌금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7월 10일입니다. 현재 IRS는 양식 843호를 통한 서면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실은 서면 접수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신청서 분실 등을 대비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RS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해야 하며 납세자가 개별 신청 없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일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신청 포털을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했던 30대 한인 여성이 끈질긴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14발의 총격을 받아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사망한 한인 여성의 유가족은 사건 당시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CBS 시사 프로그램 48시간은 그가 총을 갖고 있다란 제목의 방송을 통해 워싱턴주 한인 여성 글로리아 최 피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일 오후 7시께 시애틀 인근 레이구드에서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당시 33세 한인 여성 글로리아 최 씨가 자신의 픽업 트럭 안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차에서 내리는 게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남자친구가 따라오고 있다, 방금 내 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한 뒤 그가 총을 갖고 있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직후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고 신고 전화가 그대로 끊겼습니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은 차량 뒷유리창을 깨고 최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최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관할인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 씨의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빌리 링먼은 사건 당일 최 씨 차량을 도로 옆으로 몰아세운 뒤 운전석 창문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먼저 49경 권총으로 9발을 쏜 뒤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유턴해 추가로 5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최소 10발 이상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총격 직전 최 씨가 한국어로 엄마라고 외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는 검찰 측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호텔 직원 명찰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며칠 전 최 씨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미행하고 괴롭힌다고 신고했던 사실을 토대로 링먼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링먼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나흘 뒤에 체포됐습니다. 2023년 열린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워싱턴주의 한 호텔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링먼의 집착과 폭력성이 드러나 최 씨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링먼의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최 씨 유족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며 레이구드 경찰국과 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폴 김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 시장은 타운 개혁 완수를 위해선 또 한 번의 임기가 꼭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 파인 플라자 연회장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는 폴 김 시장과 저스틴 강, 루시 양 등 세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폴 줄리아노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 고든 존슨 주 상원 의원, 엘렌 박, 샤머 헤이더 뉴저지주 하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해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폴 김 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부패 공무원을 해고해 수십만 달러의 주민 세금을 절약하고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이끌어냈다며 재선에 성공해 타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아서 온 사람은 여기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나요. 여기는 다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팩팝을 살려보자 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 1일 날에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저스틴 강, 루시앙 시의원 후보도 일 잘하는 김 시장을 도와 펠팍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낭비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 이루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펠팍을 나무 한 그루라도 먼저 심는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답고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가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 김 시장과 두 시의원 후보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를 놓고 민석준 시장 후보, 원유봉,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대결을 합니다. 뉴저지 뉴악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67기가 착륙 중 트럭과 가로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와 부딪힌 트럭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어제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공항 담장 너머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트랙터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트럭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공항 바로 바깥 뉴저지 턴파이크 상공을 지날 때 시속 약 256km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 경찰 대변인은 예비 조사 결과 비행기 착륙 장치의 타이어와 비행기 하부가 가로등 기둥과 트랙터 트레일러에 충돌을 했고 그 기둥이 지프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동안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갑자기 비행기 타이어가 트럭을 강타했고 트럭은 심하게 흔들리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출신의 트럭 운전사 워렌 보들리는 뉴욕공항 물류센터에 빵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들리는 깨진 유리 조각에 팔을 베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정상적으로 게이트까지 이동을 했으며 승객이나 승무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며 정비팀이 항공기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관을 파견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HO가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3명이 사망을 했다며 그중 1명이 한타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HO는 어제 배포한 언론 보도문에서도 대서양을 항해 중인 한 크루즈 유람선과 관련 공중보건과 방역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실 검사로 밝혀진 한타 바이러스 감염증은 1건이며 추가로 5건의 의심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염된 6명 가운데 3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현재 남아프리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HO는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험실 검사와 역학조사가 앞으로도 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진행 중이라 말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보균자의 소변이나 체액 등 직접적 환경적인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희귀병이지만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된 한타 바이러스는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므로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로 반응을 주시하며 치료해야 합니다. WHO는 회원국들과 크루즈 선사들과의 협력을 지원하면서 선박 운영사의 2명의 의심 증상 환자를 하선시키고 전체적인 보건 위험 대비책과 남은 선객들의 선상 방역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별도 공지 없이 홈페이지를 수정해 외국인 의사에 대한 비자 심사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39개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취업 허가,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는데 의사직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의사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에 대한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의료 분야 의사직군 관련 신청은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이 지난 3일 시장 및 거래상대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린지나 국제투자보증기구 공기업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지나 신임국장은 다음 달 1일 부임합니다. 해당 보직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리스크와 자금 운용 시 거래 상대방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위로 세계은행 최고 재무 책임자 산하에 있습니다. 민 국장은 약 20년간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을 거쳐 2017년 미가에 입사해 2021년부터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맡아왔습니다. 세계은행 그룹 내 국장급은 핵심 고위관리직으로 그동안 한국인이 해당 직위를 맡은 사례는 3차례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예약과 업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시스템인 예약 일정 시스템과 업무 관리 시스템을 지난달 25일부터 네바다와 테네시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 시스템을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해 서비스와 업무, 전반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기존의 전화 중심 예약 방식을 대체합니다. 연금 신청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질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전화 예약에 긴 대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처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 전화 문의 중 30%와 현장 사무소 전화 중 20%가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범위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파산 위험에 놓인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연방정부와의 긴급구제 금융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폐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2일 오전 3시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피릿항공의 지분을 최대 90% 확보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인 워런트를 대가로 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조건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일부 채권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사전 예약한 고객들의 항공권은 환불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릿항공이 폐업 절차에 돌입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